제가 협력업체한테 핸드폰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계약의 목적에 핸드폰을 만드는 도면까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나한테 핸드폰 납품하니까 도면도 나한테 줘. 기술 자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계약에 핸드폰과 도면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받는다 라는 것과 이 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갖고 저작권을 내가 넘겨받는다 그런 건 또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둘이 교섭을 막 해가지고 이 도면의 저작권까지도 제가 다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계약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계약 목적에 따라서 이 도면을 달라고 할 때 이때 그러면 이게 기술 자료 요구인가? 기술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단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상 금지되는 게 뭘까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금지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서해 없이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젠가를 아시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됩니다. 요구서를.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 달라 그랬지만 서면 안 주면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료 요구서를 보내고 기술자료를 달라 그러면서 그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하려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사전에. 안 하면 법 위반. 그래서 기술자료를 받았어요. 아니면 요구해서 받았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 기술 자료를, 그걸 취득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취득이라는 기술 자료를 나나 제3자를 위해 써요. 부당하게 써요. 그럼 법 위반. 부당 사용 유용이 됩니다. 이건. 그리고 제3자한테 줘요. 이것도 법 위반. 그리고 기술 자료 유용은 거의 다 고발 대상입니다. 기술 자료는 일단은 기술성을 갖춘 자료여야 돼요. 그래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관한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자료 그리고 수급 사업자의 기술 개발, 생산, 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특허, 실용, 지정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 자료, 시공 프로세서 매뉴얼, 장비 재원, 설계 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비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경영상 정보 있죠? 원가 자료나 이런 것들, 그런 건 기술과 관련된 자료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기술 자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제조, 수리, 시공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기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로 관리돼야 됩니다. 그 자료가. 그리고 비밀로 관리된다는 건 수급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라든지 컨피덴셜로 표시한다든지,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다든지,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지 등을 기초로 해서 비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기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수급사업자가 그냥 줘요.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를 기술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한테 그냥 줬으니까 비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수급사업자가 나중에 증빙자료로 내요. 우리 회사에서 사실은 원사업자인 얘가 달라고 했던 거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고 설명을 하면 원사업자는 이거 기술 자료네, 비밀로 관리되고 있네라고 공정위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원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다 자료를 달라 그럴 때 이거 기술 자료인지 비밀로 관리되는지 안 관리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약간 두려움이 생기죠.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보면은 네가 이걸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특정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표준 계약서에서 그렇게 그 비밀 관리성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료를 내가 받으면은 내가 즉시 뭔가
뭐 상품화하거나 경제적으로 수익이 되도록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수고를 안 들여도 돼. 어떤 노력이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돼.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거를 내 거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 자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나한테 취득됐다고 했을 때는 기술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 거죠. 다만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부경법상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공지된 사실이 아니어야 돼요. 비공지성이 요건인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비공지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공지돼 있는 정보들을 막 한 10개 정도 되는 정보들을 수급사업자가 싹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술자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정보를 모으려고 하면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데 수급사업자가 그거를 공지돼 있는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쫙 관리하고 있으면 그거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만약에 그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경우에 법정 기재장을 수급사업자하고 미리 협의한 후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한테 줘야 되고, 이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에 보면 수급사업자의 열의적인 지위 고려 시 기술자료의 비밀 표기가 없더라도 비밀관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다만 이 경우 원사업자는 비밀관리성 확인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 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서 네가 나한테 기술자료를 이만큼을 줬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임직원들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을 가름할 수 있도록 또 해놓고 있습니다. 유용은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서 부당하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용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이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 합의한 내용을 벗어나서 쓰면은 유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유출이 되는 거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협력업체한테 핸드폰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 계약의 목적은 핸드폰입니다. 이 계약의 목적에 핸드폰을 만드는 도면까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쟤한테 야, 너 나한테 핸드폰 납품하니까 도면도 나한테 줘. 그럼 기술 자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적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핸드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권리에 그 계약에 따른 목적에 도면에 대한 소유권도 나한테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일단 유형물이 다르죠, 두 개가. 또 하나, 계약에 핸드폰과 도면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받는다 라는 것과 이 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갖고 저작권을 내가 넘겨받는다 건 또 다른 겁니다. 저작권은 이 도면에 가진 뭐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 관련해서 내가 그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가 넘겨받는 거고, 도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건 종이 한 장 그냥 넘겨받는 거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둘이 교섭을 막 해가지고 이 도면의 저작권까지도 제가 다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계약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계약 목적에 따라서 이 도면을 달라고 할 때, 이때 그러면 이게 기술자료 요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행 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요구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별도의 유형물, 목적물을 납품받는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할 때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이 규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해석이 있으면 명확하게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경우는 없어서 그냥 그렇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린 거예요.